여러분, 저는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불 속으로. 사실 얼마 있진 않지만 저의 시청자분이 그래도 추천을 해주신 건데요. 자, 리그 오브 레전드 KD의 신곡 뭐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인지, 노래에 중국어 단 3마디가 들어갔다는 게 논란이 된다. 사실 처음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저는 이 게임을 접은 지 좀 오래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에서 챌린저다, 다이아다 이런 거 전혀 안 부럽고, 제가 거기서 아이언 티어를 받는다고 해서 열등감 느끼거나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 롤을 해서 무슨 플러스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티어가 낮아서 저한테 무슨 손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본인의 인생에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지. 근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좀 접은 지 오래됐는데, 아무튼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처음엔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게 좀 찾아보면서 이게 딱 제 취향에 맞는 논란, 좋은 떡밥 던져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니까지 밝혀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데, 워낙 우리나라 혐중 하이에나 물어뜯기 정서가 심해가지고 이거는 시청자 보호 차원에서, 아무튼 이 게임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 저의 영상의 주요 시청자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탑, 미드, 바텀, 정글 이런 거 소개는 안 할게요. 어차피 국제적인 논란이고 하니까 이거 역사부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에 도타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게임의 짜가 짝퉁으로 시작해서, 맞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하면 패러디 오마주 벤치마킹이고 중국이 하면 무조건 짜가 짝퉁이지. 아무튼 미국에서 도타라는 어떤 게임에 대한 패러디, 오마주, 벤치마킹, 그러니까 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라이엇 게임즈라는 미국인 소유 회사에게 운영이 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텐센트라는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에게 인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미국인이 만들어서 중국인이 소유하고, 근데 텐센트에서 중국인이 전혀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인이 경영하는 게임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소유주가 중국인이라서 그런가 최근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많은 행보로 한국에서는 꽤나 비난을 많이 받아왔어요. 왜 게임에다가 중국 맛을 묻히냐, 난 양꼬치 냄새도 싫은데. 그런 게 중국 냄새가 난다는 거죠. 중국 일러스트 분위기가 나긴 하네요. 라이엇 게임즈에 대해서 텐센트는 경영 간섭을 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경영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이엇 게임즈가 지금 우리가 과금 정책을 500원씩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중국 텐센트가 그래 맘대로 하세요, 우리 터치 안 함. 그리고 라이엇이 우리가 오세아니아 쪽에 유저가 조금 줄어가지고 리그를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중국 텐센트가 맘대로 하세요, 우리 터치 안 함. 바로 이게 경영 간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여태까지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똑똑한 롤 유저님들은 경영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걸로. 아무튼 이 일러스트를 뭘로 할지, 이런 짜잘한 거, 중국풍으로 할지 미국 스타일로 할지, 이런 게 경영이란 거 아닙니다. 사실 이건 실무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뭘 하든 그냥 냅두면 돼요. 중국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라이엇에서 지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걔들이 미국인지만 어쨌든 잔악계라고 중국한테 돈 좀 뽑아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걸 왜 경영 간섭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게 정말 싫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싹 다 긁어가지고 그냥 라이엇 인수하면 돼요. 원 소유주는 미국이었지만 현재 소유주는 중국입니다. 근데 어쨌든 소유주는 상관없다 이거죠. 중국 맛을 묻히니까 사람들이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미국인이 대형 트럭을 처음에 샀습니다. 얼마쯤 그걸로 몰면서 돈을 벌다가 이제 중국인한테 팔았어요. 이제부터 그 중국인은 자기가 직접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미국인한테, 야 이거 내가 그냥 샀지만은 네가 운전은 계속해. 그리고 내가 수익은 섭섭지 않게 해줄게. 네 수입의 한 5%, 10% 정도만 떼갈 테니까 너 이제 차량 유지비도 안 들고 대출금 갚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공짜로 타면서 돈 벌면 돼. 어느 날 그 미국인 드라이버가 하도 중국인들과의 거래가 많아가지고 중국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판다 인형을 사야겠다. 그래서 그 인형을 사가지고 차 앞유리에 걸어놨습니다. 거래처 중국인들은 그걸 보면서 귀엽고 예쁘다고 했어요. 어쨌든 중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미국인과 거래하는 어떤 비중국인이 그 인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는 요새 내가 중국인이랑 거래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다 걸어놨어. 그러자 갑자기 성질을 내요. 너 친중이냐? 꺼져. 아니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걸어둔 건데 이게 너한테 무슨 피해가 있는데, 이걸 걸어놓으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냥 꺼져, 나는 친중이 싫어, 코로나 걸릴 것 같아,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게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상황이고요. 소유주가 중국이라니까요.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는 거래처도 중국이라고요. 그래서 돈 좀 더 벌어보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짜증나면은 그냥 본인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 없어도 거래할 중국인이 줄 섰다니까요. 여러분 뭐 라이엇 게임즈가 무슨 미국 기업이냐 중국 기업이냐 뭐 맨시티를 만수르 석유 재벌이 샀으면 이건 영국 구단이고 뭐 중동 구단이냐 이런 갑론을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만수르가 샀어도 일단은 영국에서 뛰긴 할 거지만 그래도 이 맨시티 구단은 절대로 뭐 이슬람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뭐 롤 게임 내에서 중국을 비난한 거에 대해서 무슨 계정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마치 맨시티에 있는 관계자가 만수르 앞에서 이슬람 욕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게 구단주에 대한 예의고 매너예요. 마찬가지로 라이엇 게임즈가 막 중국을 욕하고 그러는 거 가만히 냅두면 그거는 구단주나 다름없는 소유주에 대한 매너가 아니에요. 무슨 놈의 자유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매너라는 단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중국이 샀어요. 그것만 돼요. 이거 뭐 판다 인형 하나 올려놓은 거 가지고 뭐 피해망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국만 거래처가 아닙니다. 이제 뭐 신곡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길어요. 근데 요즘같이 말 짧고 요약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말 긴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 남이 들어주기 위해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떠드는 거라. 그리고 판을 이렇게 깔아놔야지 비판에 대한 무게가 실리죠. 이걸로 첫 영상 보신 분들은 적응 안 되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중뽕을 대한민국에서 겪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그로 좀 끄는 영상에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싫어요 좀 꼭 자, 지금부터 갑니다. 뭐 저는 저작권 쩔리고 이러는 거 너무 싫고 귀찮기 때문에 일체 노래나 영상 안 넣을 거고요. 다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이 논란의 중심은 이겁니다. 뭐 K-POP 그룹이라는데 왜 중국어를 끼웠냐, 이게 논란의 포인트죠. 먼저 가사를 볼게요. 자, 첫 파트 여자아이들의 소영과 리우씨가 같이 부르죠. 근데 한국어는 보이는데 중국어는 안 보이네요. 이거 제가 중국이냐면 살짝 좀 거슬릴 것 같습니다. 같이 부르는데 왜 한국어만 있지? 이럴 거면 왜 부름? 한국인 4명 다 뽑아서 하지. 근데 K-POP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리고 문제의 브릿지 파트입니다. 여기서 중국어가 좀 나오네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의 롤 선비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자, 일단 브릿지 파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죠. 이 브릿지 파트란 곡의 구성에서 코러스와 코러스를 이어주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있다고 해서 딱히 부각은 안 되는 그런 희생자 같은 파트입니다. 메인 보컬 이외에 나머지 멤버들이 주로 곡의 도입부나 뭐 브릿지 파트에서, 그러니까 글의 느낌만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땜빵 느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브릿지와 보컬 파트는 4명이서 나눠 가진다. 별로 좋은 취급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중국인 입장이라면 뭐 브릿지 같은 희생자 파트에 겨우 넣어준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심지어 중국이 소유한 기업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인 중국어를 넣는다고 욕을 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까요? 한국인이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볼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에서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 남의 입장 얘기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까? 항상 뭐 논란 생기면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중국말은 들으면 안 된다? 자, 이번 노래 뭐 새로운 캐릭터 챔피언을 발매하면서 그것을 기념한 곡인데요. 이거 뭐 신챔피언이 서포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서포터 담당을 리우씨가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엔딩 보면 세라핀이 센터에 있다, 무슨 서포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어요. 근데 센터가 아닌 게 더 이상하죠? 아니 뭐 신챔프가 나왔고 그거를 홍보하려고 노래에다 뮤비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가장 부각시켜야 될 그 신챔을 뭐 센터에 안 넣고 가장자리 놨다? 미쳤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냥 중국이 싫다고 하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게 센터냐 아니냐가 이 사람들한테 중대사항이 돼버렸다는 거. 어떻게 살다 보면은 그런 별것도 아닌 문제에다 그렇게 심기가 불편해지는지. 세라핀이 중국 국적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진짜죠. 그냥 중국인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뭐 센터니 논란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중국이 하면 짝퉁 짜가고 미국이 하면 패러디 벤치마킹이니까요. 또 우리 입장에선 사이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국 입장에선 고구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KDA 멤버가 되고 싶은 꿈을 성공한 덕후.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아이돌 되는 게 꿈이 아닌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 한국 가서 성공하는 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냥 뭐 거쳐가는 수단이지. 뭐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 이력서에 한국 경험 있음, 뭐 한 줄 채우고 바로 뭐 중국 돌아가죠. 마치 뭐 해외 연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마치 중국 사람한테 무슨 아이돌이 되는 걸 최종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설정들을 해놓은 것 자체가 뭐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고구마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사이다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최대한 라이엇이 K-팝이라는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해줬다고 봐요. 그래도 일단 중국 멤버니까 뭐 중국어 일단 브릿지에 넣어준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계속 얘기하는데 소유주는 중국이고요. 이게 뭐 인민재판 해가지고 강제로 뭐 CEO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기업을 뺏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샀다니까요. 근데 중국어가 안 됩니까? K-팝에 왜 중국어가 안 되죠? 왜 영어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키 제가 오지게 정독을 했는데 2번, 3번 했는데 진짜 그 이유 말고는 뭐 아예 없던 것 같은데 맞죠? 뭐 불법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살기 좋은 게 맞아요. 옛날에는 뭐 살인이나 비리, 부정부패, 불법 이런 거에 분노하던데
요즘은 그런 게 저런 쓸데없는 거에 분노를 해요. 자질구레한 거에 자꾸 분노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 불편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에게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거니까요. 그 여자들은 시어머니 인성질에서 무한도전 끝장내고, 우리 남자들은 이제 시아버지 인성질. 10년대 일본 문화 그렇게 대단했다가 점점 오타쿠 장사하는 이꼬라지 나는. 조만간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긴 할 건데, 한국 문화는 뭐 2020년 지금을 찍고 서서히 일본처럼 꼬꾸라질 겁니다. 제가 노래도 10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뭐 딱히 아이돌에 관심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돌 음악을 아예 안 듣고 살아온 건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뭐 귀에다가 길거리에서 TV에서 입금을 해주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트와이스, 블랙핑크 같은 거, 그래도 저는 아이돌에 대한 팬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이돌 음악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보는, 제 3자가 보는, 이 관계자가 아닌 팬심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한 시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한쪽의 여론에 휩쓸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노래도 K-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0번 정도 들은 제 평가, 100번 정도 듣고 오라고 노력, 뭐 이런 인성질은 하지 마시고, 이 노래는 그냥 뭐 서양에서 딱 이렇다고 하는 그 K-팝에 대한 특징, 그것들만 싹 모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뭐 트와이스나 소녀시대, 뭐 여자친구 AOA 같은 국내 위주의 아이돌,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초반에는 빅뱅이나 불핑, 그러니까 아시아권 케이팝처럼 뭐 랩을 좀 하더니, 갑자기 프리코러스 부분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 부분처럼 쫙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뭐 제가 알던 한국 아이돌 음악이랑은 느낌이 좀 다른, 쉽게 말하자면 해외 EDM풍이죠. 사실 뭐 강남스타일도 뭐 12년도에 싸이가 EDM 섞어서 크게 유명했지 K-팝이 유명한 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러스 뒷부분 나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든, 여기서부터 뭐 공공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냥 EDM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느낌 자체가 순수 K-팝이기는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문제의 브릿지 파트가 될 때는 강남 스타일처럼 확 조용해집니다. 그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그러다가 끝나는데, 이걸 듣고 나서는 제 느낌이, 이게 무슨 문제야? 노래에서 중국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야. KDN은 일단 K-팝 컨셉이니까 컨셉 맞춰준다고 한국어는 겁나 많이 넣어주고, 중국 캐릭터는 마치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브릿지 부분만 실례할게요, 이렇게 피처링하는 느낌으로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K-팝은 더 이상 우리 물건이 아닙니다. EDM이 처음에는 뭐 유로비트,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열심히 활동하던 그 유럽 DJ들이 뭐 길을 먼저 닦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 공공재가 돼버렸듯이 이 K-팝도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덕분에 이제 모두가 듣고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나 다름이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뭐 한국인 한 명도 없고 순수 서양인으로 구성된 뭐 K-팝 워너비 이런 느낌의 그룹도 많던데, 그런 grup들은 뭐 K-팝이 아닙니까? 우리 기준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 노래를 동경해서 그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뭐 야 사비를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여기선 랩을 넣어야지, 여기다 왜 중국어를 넣어, 야 보고서 다시 써와, 네가 아는 건 K-팝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꼰대질입니까? 이게 뭐 우리가 면접관이에요? 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걔들을 평가합니까? 물론 이 K-팝이 한국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기 더 이상 어려워졌고, 뭐 한국 정서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뭐 중국어 나오는 건 선 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한국인이 국내에서 스시집을 열었는데 일본인 셰프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거 똑바로 안 하냐? 이건 정통 와식 스시가 아니잖아, 밥알은 또 왜 이렇게 퍽퍽해, 이런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아니 니들이 만들어낸 스시란 요리 그건 알겠는데, 한국에 왔으면 내가 내 식대로 하겠다고요. 니들이 뭔 상관이야. 아무리 우리나라한테 뭐 열등감 때문에 안달난 일본도 이런 수준 낮은 비판은 부끄러워서 안 할 거예요. 이거 완전 내두이한테 조롱거리감입니다. 여러분은 면접관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착각하지 마세요. 라이엇이 뭐 한국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님들이 이제 살짝 안경 내리면서 잘해왔는지 한번 볼까? 인성질 좀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쟤들은 게임사입니다. 노래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뭐 만들어주면 고맙다고 들을 수는 있지만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왜 남의 기업에 감나라 배나라 이러고 있습니까? 롤 하는 짓걸 짜증나면 접고 히오스로 오시든가. 나 거기도 안 돼, 그냥 중이 싫으면 저리 떠나세요. 뭐 스킨 열심히 사준 거 그거 손해봤다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서버비 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라도 갑이 돼보고 싶은 건 아시겠는데, 그거는 이제 스트리머나 유튜버 아니면 나 같은 만만한 학고들한테나 괴롭히시고, 어차피 강약약강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 라이엇은 그런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강자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다 떠나서 제가 라이엇 경영자입니다. 근데 뭐 만약에 한국어 영어로만 노래를 깔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뭐 500억 정도고,
중국어를 추가로 넣었을지 얻을 수 있는 매출이 뭐 700억 정도라면은 저는 무조건 중국어 넣습니다. 한국어 그냥 빼고 중국어만 넣어서 매출이 뭐 1000억을 오르면 그렇게라도 오르면 해야죠.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뭐 국뽕 코인 타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작 유튜브 조회수로 돈 벌겠다고 주작도 하고 시청자들 속이고 뭐 억지로 도계자 거짓 사과하고 다시 복구해가지고 뭐 홍보들 돈 뜯고, 외국인들은 뭐 김밥, 떡볶,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어메이징 이런 온갖 아부 아첨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떳떳하지 않은데, 우리도 뭐 더러운 이윤 추구 많이 하니까 욕할 자격 없으니까 욕하지 마라 이런 꼰대질은 아닙니다. 중국에다 욕해도 돼요. 뭐 욕할 자유 있어요. 하고 싶으면 그냥 욕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욕하면서 기력 낭비할 시간에 우리 자신이나 성찰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세라핀, 짜요 이런 거 중국 욕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요. 뭐 1원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그걸 욕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뭐 1원이라도 손실이 발생합니까? 왜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씁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깎아내려 가지고 얻는 그 심리적 우월감, 만족감, 그걸로 뭐 인생이 좀 만족이 되십니까? 어차피 우리를 괴롭히는 건 중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왜곡된 양극화 현상,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까워서 갑질하는 이 대한민국, 이게 님들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화풀이하는 겁니까? 뭐 어차피 대기업이나 뭐 한국 사회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만만한 게 중국이다, 공격도 안 할 것 같은 중국이나 조지면서 놀자. 유튜브 댓글 중에 이게 제가 정독한 나무위키를 요약한 압축본인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를 받아왔다. 이것도 뭐 우리 한국인들은 언론이 주는 정보만 받아먹는 사람들이라 중국이 피해만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먹튀하고 임금 체불하고 뭐 밤에 갑자기 도망가고 야반 도주하고 이런 거 정말 나름 알아주는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좀 많은 거 가지고 중국에서 엄청 무시하고 그랬어요. 야 니들은 이런 돈 없지 하면서. 그리고 뭐 무역을 이용해서 경제적 타격? 뭐 우리도 똑같이 일본한테 했어요. 그렇게 나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힙합에서는 같은 동아시아 언어 중국어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암묵적 룰, 뭐 이게 암묵적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가 정한지도 모르는 국제 룰이죠. 고종현씨 여기다 일본어 넣었어요. 여기 일본어 넣었으니까 님들이 말한 정통 케이팝 아니고 뭐 제이팝 이런 겁니까? 만약에 정말 이런 룰이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습니다. 문화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 이런 게 모두 매도당한다는 의미니까요. 미국식 피자에 파인애플 올린 게 최고라고 들이댄다, 이런 피해망상까지, 저는 중국인의 미묘한 발언까지도 중화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캐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신곡 논란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에서도 중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중국인이 서포터 같은, 중국인이 왜 한국을 동경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성공하는 거를 뭐 인생 최대의 목표로 세운 오히려 중화 사상이 아니라 한화 사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형적인 한국식 피해를 과장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뭐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2000년대 그때보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진 우리 문화, 불편해서 금지당하는 게 너무 많아진 우리 문화, 이제 우리 문화 내리막길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댓글로 싸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분 말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조선어가 듣기 싫은 내두익이랑 중국어가 듣기 싫은 젊은 꼰대 특성 하나도 다르지 않고 공유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반격에 들어가겠죠. 뭐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게임 안 했으니까 말 안 해야겠네요. 우리나라 꼰대들은 젊으나 늙으나 항상 이러면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나보다 롤 더 많이 했을 거니까 자기들이 뭐 6년 동안 인생 낭비하면서 거기다 몇백 판 한 거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6년을 시간 낭비한 이 롤장은 그렇지 않아. 왜 내 롤장의 설정을 망치는 거야. 게임을 잘 알고 있고 이 게임에 애착이 가고 잘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게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오타쿠나 히키코모리들이 자기들이 물고 빠는 캐릭터 설정 망가졌다고 부들부들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뭐 한국 사람이니까 짜증나는 건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그런 케이팝 아이덴티티에 중국어 섞어서 짜증나 라고 할지는 모르겠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좋아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들의 호평도 말해줍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뭐 지금부터 그냥 영화 만드세요. 이분이 진짜 미쳤다. 자, 외국인들 그냥 이 노래 자체를 즐기고 있고요. 뭐 우리의 롤 설정 덕후질에 공감하고 지지해야 될 필요성 1도 안 느끼고요. 불편한 의견은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우리만의 불편한 우물랑 개구리 의견이라는 거고요. 뭐 요즘 우리 개구리짤 자주 쓰던데 정말 진짜로 우물랑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부들부들 하면 할수록 추해집니다. 트와이스도 일본인 멤버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만 쓴다, 일본 안 쓴다. 그러니까 뭐 중국인 그 가수도 케이팝 그룹에 들어왔으니까 한국어 써라. 우리나라는 정말 후배들 뭐 막내 들어오면 군기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버릇입니다. 뭐 KDA가 무슨 JYP SM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라이엇이 뭐 한국인을 위해서 뭐 만든 헌정곡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올해 롤드컵도 중국에 한국에다 팔고 싶은 노래면은 뭐 한국어 쓰라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건 전 세계가 들으라고 만든 노래, 우리의 쓸데없는 불편함에 맞춰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국격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추하고 아주 수준 낮은 반응을 보면서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인에게 실망해요. 그냥 딱 듣고 중국어가 싫다는 걸 왜 이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말 전체적으로 여초 사회화 돼가고 있습니다. 남초인 롤이라는 게임에서도 남자들이 여초 카페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초 카페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결론 정해놓고 뭔가 근거니 논리니 가지고 와가지고 까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높은 지능과 그 학력 이런 거를 뭐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고 창의력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초적인 감정과 그 기분, 느낌을 위해서 어우 중국어 짜증나. 이 느낌을 정당화하고 뭐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가져다 붙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뭐 많게는 15년까지 배운 그 지식을 그런 쓸데없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데나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어거지로 뭐 설정이 어떻고 논리 맞추지 마세요. 정말 추해집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욕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수준 낮은 비판이라는 점, 저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 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지 아닌지 회의감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뭐 자유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유는 마치 이런 겁니다. 뭐 80년대에 우리나라는 짜장면, 원툴, 원챔치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는데 다양성이 없고 의견이 하나인 독재를 욕할 수 없고 항상 전두와 만세만 해야 하는 그런 식당. 그래서 짜장면 하나밖에 요리가 안 되는 그런 선택권이 없는 식당이었죠. 근데 이 민주화를 지나온 우리나라는 이제 원챔, 원툴 식당이 아닙니다. 이제 뭐 짜장면도 팔고 짬뽕도 팔고 탕수육도 팔아요. 아마 뭐 2000년대 후반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2020년에 우리나라는 짜장도 팔고 짬뽕도 팔고 뭐 탕수육 거기다 떡볶이 김밥도 팔 수 있는 이 다양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 정작 짜장면 이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저렇게 많아서 제가 짬뽕을 시키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짬뽕 먹고 싶다고 얘기를 못해요. 야 이건 선 넘는다. 중국이 아무리 싫어도 이건 선 넘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민주하고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전 처음에 나라가 역발전한다는 걸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바로는 그게 가능하긴 하구나. 그래서 스페인이 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했구나. 몇십 년 뒤에는 그래서 미국이 망했구나 회고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그 식당에서 유일한 메뉴인 그 짜장이 친미, 반중 요거 하나인데 이 친미, 반중에 대한 뭐 비판력 그리고 논리력 이런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이거 뭐 자유 대한민국, 뭐 촛불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짜장면을 주문하는, 그러니까 친미 반중을 주문하는 입만 뚫린 입이고 짬뽕을 주문하는, 그러니까 뭐 친중을 외치는 제 입은 설렁탕 부어버리는 입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중국 바이러스가 따로 있어요. 바로 중국만 보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뇌의 전원을 꺼버리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높은 학력을 기반으로 한 그 지능들, 그 지능이 주제가 중국만 되면은 제대로 된 판단 능력과 사고 능력을 잃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그런 거죠. 여초 카페처럼. 여러분 제가 평소 영상에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절대 구걸 안 합니다.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은 구걸 하나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싫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싫어요 박아놓고 막 뿌듯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막 보람 느끼면서 야 오늘도 짱깨 하나 조졌다 이렇게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이걸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기분이 좋긴 하죠. 정말 노리고 각자에서 올렸는데 이거 의외로 욕을 덜 먹고 싫어요가 낮으면 저는 괜히 실망하는, 그러니까 저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 인생 같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그 뭐 공부 자격 짤, 뭐 님들도 제 영상을 보고 공부 자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롤 같은 걸로 중국 욕하고 뭐 부들부들 할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뭐 중국 좋아한 지가 10년이 됐고요. 지금까지 뭐 닭을 맞고 있던 중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감정만 느끼다가 이제 뭐 중국 변호만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이 지능탁으로 가야겠다, 이게 최근에 생긴 저만의 결론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으면 싫어요 좀 부탁드리고, 싫어 안 박을 것 같아서 어그로 좀 끌어야겠네요. 중국 공산당 만세, 시진핑 주석 만세, 마오쩌둥 주석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북한은 우리 영토, 독도는 우리 땅, 뭐 이 정도면 되겠지.